다떼 마사무네. 전국시대 후기 도간룡으로 불리며 동북지방의 강자가 되었지만 그가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때는 히데요시에 의해 이미 일본 대부분 지역이 장악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동북지방에서 새롭게 획득한 아이즈 지방의 영토는 히데요시에 의해 몰수되었고, 히데요시 사망 후에는 이에야스에게 접근해 100만석의 다이묘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죠. 하지만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에도의 토목공사에 2년간 동원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다떼 마사무네는 1601년 센다이번 62만석의 번주로 취임합니다. 평화의 시대에 걸맞게 경제다이묘로 변신한 마사무네는 강의 흐름을 바꾸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단행하면서 센다이번 신전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센다이번 번주로 취임하고 19년이 지난 1620년 3월 충분한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센다이번은 남는 쌀을 에도로 보내 판매를 시작합니다. 첫 에도 수출은 500석에 불과했지만 에도 시대 중기 실질 쌀 생산량이 100만석을 넘어선 센다이번은 에도에서 소비되는 쌀의 60% 정도를 조달할 정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다떼 마사무네는 생전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히데타다, 도쿠가와 이에미치 등 3명의 쇼군을 모셨습니다. 1623년 3대 쇼군에 취임한 도쿠가와 이에미치는 1626년 정의대장군에 임명된 보답으로 교토를 방문합니다. 교토는 정치 외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쇼군이 교토를 방문한다는 것은 정치적 권위를 알림과 동시에 텐노에 대한 경의를 표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전역의 주요 다이묘들도 교토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다떼 마사무네에게 1번대 역할이 주어지면서 마사무네는 가장 먼저 교토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토에 입성한 다떼 마사무네의 다이묘 행렬 선두에는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사무라이 가문의 하인들이 포진해 춤을 추며 전진하고 있었는데요. 특이한 모습의 다이묘 행렬을 처음 본 교토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통적으로 일본 정치와 외교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던 교토에서는 에도를 포함 일본 동북지방의 무사를 동쪽의 오랑캐, 아즈마 에비스라고 부르며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사무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특이한 행렬을 준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교토인에게 익숙한 부드러운 선율의 춤과는 다르게 멋진 수염을 기르고 붉은색 옷을 입은 다이묘 행렬의 선발대가 빠른 템포에 맞춰 박력 있고 절도 있게 춤을 추는 모습에 교토인들은 크게 관심을 보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에도시대 초기 다이묘 행렬 선두에 서서 옷짐이나 깃발, 창을 들고 전진하는 것은 고모노라 불리는 무가집안 하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고모노는 최하급 말단 사무라이 계층인 아시가루보다 신분이 낮았습니다. 에도시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노비와 비슷한 취급을 받던 이들은 노복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노비의 노자가 일본어 훈독으로 읽히며 신분이 낮은 이들 무가집안 하인을 약고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토에서 선보인 파격적인 복장과 특이한 춤으로 각광을 받은 마사무네 가문의 하인은 다떼 약고로 불리며 에도시대 초기 다른 무가 가문의 하인들에게 시대의 밈으로 정착합니다. 남성미 넘치는 그들의 모습이 무가 가문의 하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시원하게 밀어올린 헤어스타일, 긴 콧수염과 멋진 턱수염, 기장이 짧은 상의와 엉덩이를 드러낸 하의, 넓은 폭의 허리띠에 꽂아 넣은 긴 칼, 정강이에 두른 각반에 맨발로 위풍당당하게 걷는 이들의 모습이 크게 어필한 겁니다.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내하며 추운 겨울에도 단 한 장의 옷만으로 추운 티를 내지 않는 것은 기본이요. 식사를 못해도 배고픔을 티내지 않으면서 행렬의 선두에 서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다떼 약고로 불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교토인의 이목을 끌기 위한 다떼 마사무네 다이묘 행렬의 이벤트가 본의 아니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무가 집안의 하인들에게 다떼 약고의 외모와 마음가짐을 따라하는 이른바 약고풍이 크게 유행하게 되죠.
다떼 약고 중에서도 윗사람과 노인을 공경하고 타인을 돕고 무예에 힘쓰며 적 앞에서 망설임 없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자만이 다떼 약고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조금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무라이 가문에서 하인처럼 일하는 봉공인의 마음가짐과 덕목이 마치 사무라이의 무사도와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기준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약고풍의 유행은 1600년대 중후반에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약고만이 쓰는 단어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약고 단어는 지배층에게 무시당하며 팍팍한 삶을 살고 있던 가난한 상인과 유곽의 기녀 사이에서도 유행하게 됩니다. 사무라이의 덕목과 비슷한 취지의 행동 규약이 약고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늘어나고 단체가 조직화될수록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죠.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자신들만의 단어를 사용하는 약고풍 유행은 좋지 않은 사회 풍조를 조성하는 데도 일조합니다. 사무라이가 길을 지나가다 작은 충돌이라도 생기면 칼부림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듯이, 길에서 칼이나 몸이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약고들끼리 큰 싸움이 일어나는 폭력 사건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약고들이 찻집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공연장에 난입해 배우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이묘가 에도성에 등성하는 날에는 행렬에 동참한 약고들이 에도성 밖에서 주인의 퇴근을 기다리며 도박을 하거나, 다른 다이묘 또는 막부 직속 가신의 약고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쿠가와 막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다떼 약고의 영향을 받은 유사품 약고의 기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약고가 탄생합니다. 100년에 걸친 전국시대 끝물에 태어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상징인 에도시대의 시작은 견디기 힘든 시대상이었습니다. 전국시대 기풍이 여전히 살아있던 에도시대 초기, 에도 막부의 탄생과 더불어 민간인으로 편입된 프로 전쟁꾼 집안의 자손들은 바뀐 시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막부의 단속으로 기세가 꺾인 약고의 기행이 서민으로 편입된 젊은이들에게 옮겨가는데요. 이들은 사무라이 계층의 권위 앞에서도 큰 두려움 없이 공공연하게 반발하면서 짙은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밤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폭력과 도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내 나이 23, 너무 오래 살았다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시대의 불황아, 가부키모노가 탄생한 겁니다. 이들 서민 출신 불량 청소년을 마찌약고라고 불렀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출세길이 막힌 것은 사무라이 가문의 자제들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도쿠가와 막부 직속 가신의 둘째, 셋째 아들 등 가문의 잉여 아들로 구성된 불량 청소년 그룹이 비슷한 시기에 생겨납니다. 서민 출신의 마찌약고에 대항해 탄생한 이들을 하타모토 약고라고 불렀습니다. 반지인 츠오베로 대표되는 서민 약고와 미즈노 쥐로자에몬으로 대표되는 무사 약고는 서로 세력을 과시하고 충돌하며 에도의 밤거리 치안을 어지럽히게 되죠. 결국 서민 약고의 보스 반지인 츠오베가 살해되면서 상호 보복행위가 난무하자 1660년경부터 도쿠가와 막부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200명이 넘는 인원을 잡아들인 후 주모자 10여 명을 처형합니다. 이렇게 에도시대 초기에 유행했던 약고의 기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하지만 폭력 집단의 영웅담은 에도시대를 지나며 소설, 가부키, 인형극 등으로 만들어져 강한 남성성이 지배했던 시대의 로망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한층 신비화된 약고의 이야기는 의리에 죽고 사는 폭력 집단의 정신으로 이어지며 에도시대의 마을 소방대와 도박 집단으로 계승되죠. 막부 말기,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신임을 얻었던 협객 오야붕, 신몬 다츠고로 같은 인물의 탄생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떼 약고의 정신에서 그 뿌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일본의 야쿠자가 지금은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다떼 마사무네가 교토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선보인 다이묘 행렬의 퍼포먼스가 에도 시대와 현대 일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떼 마사무네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